실전의 부학 중간 볼기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어로 중둔근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고 글루터스 메디우스죠. 기시정기로 넘어갈게요.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둔근이 전부 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기시가 앞, 뒤 볼기근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둔근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우리가 먼저 했었던 대둔근, 큰 볼기근이 가장 겉에 있고 그 안쪽에 중간 볼기근이 있는데 대둔근이 일부를 한 절반 정도를 덮고 있고 중둔근이 덮고 있는 그 안쪽에 미니무스가 있습니다. 소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점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둔근의 일부가 덮여 있고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대둔근 큰 볼기근 할 때 약간 언급을 드렸던 대퇴근막장근이랑 또 전면 섬유가 일부분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기시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볼기근선, 그러니까 둔근선이라고 하는데 둔근선이 요 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선들을 얘기하는 건데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앞, 뒤래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앞선이 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뒷선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 볼기근선에 전부 다 붙어 있다. 붙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정지점 어디예요? 넙다리뼈 큰 돌기. 제가 그레이터 트로컨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레이터 트로컨터. 큰 돌기에 붙어 있다. 그러면 딱 봐도 이제 힘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될지 예측이 되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작용을 보면 전방섬유, 후방섬유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둔근도 우리가 상하부 섬유를 나눠서 설명드렸었죠. 이번에는 앞쪽 둔근선, 뒤쪽 둔근선에 붙어 있었으니까 전방, 후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지점에 속하는 걸 전방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걸 후방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벌림하는데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대둔근이랑 다르게 중둔근이 중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둔근은 내외전시키죠. 대퇴골 내외전시키는데 중둔근은 내외전, 외외전 같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외회전이 조금 더 기능이 많고 앞쪽 섬유 같은 경우에는 내외전의 보조 역할을 한다. 주도적인 움직임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힘의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후방 섬유를 보면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면은 여기는 편, 뒤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관절을 피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퇴골을 바깥쪽 돌림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놓으면은 전방섬유 어브덕션, 벌리는 거,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 안쪽 돌림, 보조입니다. 보조. 주도적인 작용 아니고. 자, 후방섬유 같은 경우에는 편,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근데 바깥쪽 돌림은 주도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용 두 번째, 우리가 중둔근 얘기하면, 우리가 중간 볼기근 얘기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고관절의 안정자 역할을 한다.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통증이나 골반의 불안정성에 관련해서는 이 중둔근을 꼭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행할 때나 뛸 때나 이 중둔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세션부터 이제 우리가 중둔근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게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중둔근 안정자 역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트렌델렌 버그 사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골반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왼쪽 사진을 보면 위크 한쪽이 어디예요? 스트롱 글루터스 미디우스 해가지고 오른쪽 중둔근이 작용하는데 제대로 작용을 하니까 반대쪽 골반이 걸을 때 많이 드롭되지 않았대, 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오른쪽 중둔근이 중간 볼기근이 약하니까 지면에 다리가 닿았을 때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골반이 밑으로 드롭된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실제 사진을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사인이 나오는 거, 걸으면서 뒤뚱뒤뚱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보고 트렌델렌 버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어느 쪽 중둔근이 약한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왼쪽이 지면에 닿았을 때는 골반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데 오른쪽 다리가 지면에 닿았을 때는 왼쪽 골반이 드롭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중둔근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트렁크에 있는 근육들이랑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번에 중둔근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볼기근이 제 역할을 못하면 또 보상작용이 일어나겠죠. 협력근이 우세 현상을 일으킨다. 주동근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협력근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방섬유가 벌리는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 중간볼기근에서 벌리는 역할 제대로 못하면 넙다리 근막 긴장근, 대퇴근막장근이죠. TFL. 그리고 큰 볼기근의 상부섬유, 지난번에 상하부 나눴었는데 상부섬유가 벌리는데 좀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상부섬유가 장경인대랑 연결돼 있으니까, 다리 벌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후방섬유가 바깥쪽 돌림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면, 외회전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스쿼트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고관절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체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안쪽 돌림이 나오죠.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중둔근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둔근의 기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간에 후방섬유가 바깥쪽 돌림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궁둔금원근, 피리폴미스가 이렇게 대퇴골 바깥쪽으로 또 돌리는 역할을 하죠. 얘네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제가 지난번에 피리폴미스 신드롬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언급을 드렸던 게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회원분들 케어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평가를 우리가 어떤 방법들로 하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행평가. 걸을 때 보는 거죠. 근데 걸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트레드밀이 있으니까 트레드밀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뛰지 말고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성 기능이 안 좋은 분들,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 분명히 이런 트렌델렌버그 사인 앞에서 봤던 골반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한쪽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이 기울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드롭되는 쪽 반대쪽에 있는 중둔근이 제 기능을 못한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도수 근력 검사를 하겠죠. MMT를 할 때 다리를 벌리는 기능을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다리를 벌리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위로 들어야 되는 거고, 시술자는 다리를 밑으로 눌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을 펴놓고 시킨 거죠. 이런 것도 또 맨몸 테스트가 있는데, 그냥 옆으로 들어보라 그래. 쭉 들어보라 그래. 그러면은 중둔근이 제 역할 못해서 대퇴근막장근이 과도하게 역할을 하면 고관절 굴곡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확인할 때 MMT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맨몸으로도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고관절이 앞쪽으로 굴곡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CES를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CES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 싱글레그 스쿼트를 한다. 싱글레그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숏스쿼트만 해도 돼요. 지금 슬관절의 굴곡이 많이 일어났네요. 무릎관절의 굴곡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이 상태만 구부러져도 중간 볼기근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내회전이나 아니면 대퇴골이 내전하겠죠. 안쪽으로 모이겠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 CES라는 책을 보면 이런 싱글레그 스쿼트를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근육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둔근에서 보자고요.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 지면에 닿았는데 대퇴골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돌아간 건지, 안쪽으로 내회전 되어 있는 건지, 모음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MMT를 따로 해봐야 되겠죠. 내회전 검사, 외회전 검사 또 할 수 있으니까. 모음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외회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했었던 패트릭 테스트 있죠. 패트릭 테스트가 그에 해당이 되겠죠. 외회전 저항을 주면 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는 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회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억제 신장기법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중둔근도 특수한 경우에 릴리즈를 하고 톤을 다운시키고 스트레칭을 하지만 현장에서 약화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제 신장기법은 생략을 하고 바로 활성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둔근 준비하기 전에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본 건 아니지만, 중둔근 운동에서 크램쉘이라는 운동, 지금 이제 요 나온 게 이제 크램쉘이라는 운동이죠. 크램쉘이라는 다리 벌리는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이게 중둔근 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면에 닿아 있는 골반 안정자 기능을 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둔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관절 외전, 외회전의 기능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크램쉘 운동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회전, 외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이런 크램쉘 동작을 한다. 근데 우리가 봤던 거는 아까 트렌델렌버그 사인이라고 해서 지면에 발이 닿을 때 반대쪽 골반이 과도하게 뭔가 가동성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룰 거면 이게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건 CKC 상황에서 다친 사슬 운동 형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CKC에 문제가 있다, 안정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 CKC
CKC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사진 같은 운동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금 어디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고 여기 굴곡시켰죠. 결국에는 오른쪽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을 때 중둔근이 제 기능을 하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버티기를 하는 거죠. 초반에 벽에 붙어서 버티기를 하고 요게 되면 난이도를 어떻게 높여요? 여기에 뭐 봉 같은 거를 잡는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봉 같은 거, 그냥 스틱 같은 걸 잡고 버티는 걸 하고 나중에는 스틱도 빼고 그냥 맨몸으로 버텨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둔근이 활성도를 잘 띄어서 골반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중둔근이 제 기능 못하면은 다리로 버틸 때 제대로 못 버티고 기우뚱 하면서 중심을 못 잡으시겠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트레이닝을 하면은 바로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고 그에 따른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상위 또 레벨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활성화 운동이 끝났죠. 활성화 끝나면 정적 수축이나 단일 근육을 활성화 시켰다. 그러면 통합으로 가는 거죠. 통합으로 갔을 때 스쿼트 같은 동작들을 해야 되는데 중간 볼기근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려면,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려면 다리는 내전된 상태에서 신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왜? 지금 작용이랑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작용은 왜 외전인데 내회전 되는 운동을 해요? 왜냐면은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은 신장성 운동이죠. 근육이 늘어나는 편심성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구간은 근육이 늘어났을 때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늘어났을 때 운동이 되는 운동입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죠. 대퇴사두나 둔근이 늘어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쿼트보다 런지가 조금 더 많은 운동이 될 거고, 또 런지보다 현재 사진처럼 보고 있는 크로스 런지가 더 많은 운동이 되겠죠. 중둔근 입장에서. 그리고 뭐 이런 운동이 기능적이지는 않죠. 현장에서 많이 하는 운동. 근데 꼭 이런 펑셔널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운동들로도 충분히 우리가 저항 운동을 하면서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죠.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또 펑셔널 트레이닝을 또 해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으니까, 불안정한 분들한테. 지금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힙 조인트 어브덕션, 고관절 외전에 대한 기능 향상 운동이죠. 지금 지면에 닿아 있는 쪽 다리는 다리가 모음되는 저항에 대해서 버티는 기능, 정적 수축을 하게 될 거고, 지금 밴드 해놓고서는 니밴드 착용해놓고 반대쪽 다리 위로 들죠. 그러면은 오른쪽 다리는 벌리는 운동성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근데 이런 사이드 플랭크는 우리가 측면 코어 발달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복합 동작으로, 통합 동작으로 이렇게 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다음에 정말 활용을 잘 하면 좋은 운동, 저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면에 한쪽 발이 닿아 있고 앞, 옆, 뒤 다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다리를 찍으면서 지면에 닿아 있는 쪽의 다리가 중둔근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중둔근이 제 역할 못하면 다리를 앞쪽으로 찝었을 때 문제가 생겼으면은 체중이 앞으로 이동할 때 중둔근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뒤로 가면은, 뒤로 갔을 때 내가 중심을 잘 못 잡으면 체중이 뒤로 이동했을 때 중심을 잘 못 잡게 되는 거고, 뭐 측면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기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간볼기근이 현재까지도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중둔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채롭게 검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중간볼기근 세션은 여기까지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내용은 좀 짧았지만은 간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넙다리 내갈레근, 대퇴사두죠. 대퇴사두에 대해서 이제 근육이 4개죠. 근데 근육 4개인데 하나로 다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굳이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나눠서 할 거고, 어쨌든 간에 뭐 요번에 중둔근 마무리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